자, 지금 대세 상승장 시즌이 도래하면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우후죽순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내러티브들이 형성된다는 것은 여기에 중심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RWA나 디파이가 될 수 있다. 이번 2025년도에 또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지고 갈 때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 심층 분석에서는 탑10 코인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큰 흐름들을 살펴보는 컨텐츠가 있고 특정한 알트코인을 갖다가 심도 있게 분석하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탑10 코인 중에서 어떤 코인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 이거를 펀더멘탈과 내러티브를 나누어서 살펴보고 그 외에도 특정한 어떤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섹터라든지 테마를 위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세 상승장 시즌이 도래하면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우후죽순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롱님들께서도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지 많이 번잡하시고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심을 잡지 않고 그런 흐름에 휩싸이게 되면은 포모라는 감정에 의해서 결국은 손실만 가득 늘어나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롱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투자 원칙을 확고하게 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지고 갈 때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톱10 코인들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 발행한 내용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발행한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톱10 코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테더와 USDC를 제외하고 비트코인까지 빼고 나면은 한 13개 정도까지 13위까지가 톱1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17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 1위에서 17위 정도까지의 코인들이 저마다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톱10 코인에서는 펀더멘털성 코인과 내러티브성 코인이 많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완전히 개별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펀더멘털이 좋은 코인이 결국 내러티브도 좋을 수 있고요. 내러티브가 좋아지면 또 펀더멘털도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사실은 공존한다고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코인들마다 상대적으로 비중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들이 펀더멘털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펀더멘털은 특히 메인넷 프로젝트들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펀더멘털이 높은 두 개의 프로젝트를 꼽으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ETF가 이미 발행된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이더리움의 핵심 레이어 2인 베이스를 좀 언급을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요. 솔라나와 베이스의 이 점유율들, 즉 펀더멘털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점에서 더 높은 펀더멘털이 나오고 있는 것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사실상 가장 높은 펀더멘털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베이스가 가파르게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당히 박빙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이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베이스가 솔라나를 추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지만 솔라나의 상승 추세들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조금 더 구분해 보면은 TVL이라고 해서 예치된 금액이죠. 토탈 밸류 락드와 스테이블 코인 공급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이 솔라나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목에서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인 베이스가 높은 상승률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 구도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펀더멘털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성 측면이라든지 TVL 같은 각종 항목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생태계 구축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프로토콜을 살펴봤을 때 트론 생태계에서 뭔가 핫하게 주목받는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높은 펀더멘탈과 더불어서 생태계 확장 측면까지 살펴봤을 때는 수위가 더 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종합했을 때 펀더멘털의 어떤 순위에서는 솔라나
베이스, 트론, 수위의 순서로 볼 수가 있다면은 생태계 확장의 측면에서는 솔라나 베이스 다음으로 수위를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펀더멘탈 기반으로 메인넷을 확인할 때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펀더멘탈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토큰의 가격이 펀더멘탈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펀더멘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펀더멘털이 부족하더라도 내러티브가 강력했을 때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러티브 관점에서 톱10 코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내러티브가 가장 강한 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XRP, 리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리플이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별도의 제가 콘텐츠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SEC와의 소송에서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파트너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스테이블 코인의 성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IPO는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중심에는 규제 이슈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미국발 이 내러티브들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정립이 되고 이제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러티브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XRP 외에도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XRP 다음으로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은 두 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바로 도지코인과 헤데라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코인이죠. 도지파더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도 틈틈이 도지코인을 홍보를 하면서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포스팅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은 X를 통해서 도지코인 마스코트가 붙어있는 자신의 노트북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3년 된 내 노트북인데 독일 남성이 이 도지 스티커, 이 멋진 스티커를 줬는데 노트북을 바꿔서 스티커를 잃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지코인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내러티브가 있다는 것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헤데라를 들 수가 있는데 이 헤데라 같은 경우는 미국발 내러티브가 가장 강한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헤데라를 창립한 이 두 명의 인물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경력들이 뼛속까지 미국 코인이다 알 수가 있는데요. 둘 다 미국 공군대학교에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했고 미국 공군사관학교에 컴퓨터 과학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의 어떤 군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미국의 규정들도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잘 지킨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헤데라라고 하는 코인이 기관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내러티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텔라 루멘과 카르다노도 지난 2024년까지의 흐름은 계속해서 부진한 펀더멘털을 보였고 포브스에 의해서 이 좀비 코인이다라는 오명도 썼지만 그럼에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친미국 내러티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친미국발 내러티브들은 기관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러티브 순위는 한번 뽑아보자면은 XRP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지코인 헤데라 그리고 스텔라 루멘 카르다노 순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내러티브의 중심은 RWA입니다.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비롯이 되지만 섹터적인 관점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미국발 내러티브를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내러티브들이 형성된다는 것은 여기에 중심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RWA나 디파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늘 강조드렸듯이 RWA와 AI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RWA가 기관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야이고 트럼프가 취임식 행정명령에서 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2025년도에 또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RWA와 연결고리가 깊은 탑10 코인을 살펴보면은 아발란체, 체인링크, 헤데라, XRP 이런 프로젝트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RWA라고 했을 때는 온도 파이낸스나 뭐 만트라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조금 더 가보더라도 뭐 리저브 라이트라든지 뭐 크레딧 코인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요 아발란체나 체인링크 같은 프로젝트들은 굳이 RWA에만 국한되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다만 RWA의 핵심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코인을 바라볼 때는 RWA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다는 것들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넷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 프로젝트가 RWA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요. 이더리움과 스텔라룸엔 솔라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도의 가장 핵심은 아마도 어떤 알트코인 ETF가 출시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펀더멘탈, 내러티브, 기관 같은 이 중요한 키워드들이 집중되는 분야에 바로 ETF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어떤 코인들이 ETF 출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신청이 된 것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최근에 그레이스케일까지 포함해서 5곳에서 신청을 했고요. XRP 같은 경우는 4곳, 그리고 헤데라와 라이트코인이 각각 한 곳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은 폴리마켓에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82%를 찍었는데 XRP 같은 경우는 70%로 솔라나 대비로는 약간 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ETF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트 게라시라고 하는 전문가도 솔라나가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솔라나는 2025년도에 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은 바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82%라고 하는 이 전망이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솔라나와 XRP가 등판을 할지 그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 관점에서는 솔라나, XRP, 그리고 헤데라, 라이트코인 순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톱 10의 알트코인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톱 10 코인들, 우량한 코인들 위주로서 편성을 했을 때 가격 방어에 도움이 되고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관점으로 봤을 때 솔라나와 XRP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 솔라나 수위와 리플 도지코인 헤드라는 현재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기술 기반의 펀더멘탈성 코인이라면 후자는 내러티브성 코인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2024년 11월에 1일 활성 주소의 어떤 증감 추이로 봤을 때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솔라나나 니어, 트론, 베이스, 수위 같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이 리플이나 도지코인 헤드라 같은 프로젝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비중을 두는지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배합을 하면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수익성과 리스크 해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스터디에서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나갈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함께 전략을 수행해 나갈 텐데요. 우리 크롱님들도 각자 포트폴리오 전략 잘 세워보시면서 이번 2025년 대세 상승장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